이 네 가지를 갖다가 네. 명확하게 했을 경우에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자가 된 55일 부자가 된 거는 이 과정을 갖다가 충실하게 이행한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책을 좀 가볍게 내용을 좀 보니까 예, 어떻게 보면 저자님은 이제 대기업, 예, 롯데마트도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대기업에서 임원을 영임했는데 예, 그 아들에게 직원이 되지 말라 한 이유는 뭐 예. 굉장히 역설적이죠. 나는 임원을 했는데 너는 직원이 되지 말라. 예.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 네네. 그러면 이거 같아요. 나의 지분이 얼마 있는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회사에는 네. 사실은 나의 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회사라는 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거의 한 제가 판단하는 한 94%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회사가 성장하고 했을 때 지분들은 다 회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직원으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한다 하더라도 네. 6%의 지분밖에 얻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네. 직원으로 시작하라고 했지만 네. 직원으로는 살지 말라고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그겁니다. 자기가 소유가 지분율이 높은 일들을 직장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에 나중에는 해야 된다. 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직원을 시작하지만 이제 직원에서 나중에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그럼 만약에 이 외국에 있는 그 아마존 같은 회사들은 보면 이게 회사를 계속 다니다 보면 예. 회사 주식을 계속 조금씩 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예. 그 내 지분이 지분이 조금씩 더 늘어나는 주는 거죠. 거잖아요. 예, 좀 늘어나는 거죠. 그런 회사의 기준이라면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거기서 맡을 수 있는 지분이라는 건 그렇게 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 작가님처럼 네. 자기 지분이 100%인 이런 일들로 언젠가는 거듭나야죠. 그게 그렇게 해서 직장 생활을 해야지 저처럼 25년 동안 네. 그러니까 6%짜리 지분을만 가지고서 오랫동안 너무 그쪽에만 몰입하고 있다 보면 네. 결국 나중에는 저처럼 이제 퇴직하는 순간에는 조금은 절망감에 좀 또 빠질 수가 있죠. 퇴직하는 순간 네. 어떤 절망감에 좀 빠지세요? 제가 그 표현을 그렇게 썼는데 사회적 죽음이라고. 진짜로 사회적 죽음을 당하는 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 혼자만 동떨어진 유배된 섬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껴요. 저는 굉장히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고 제가 25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임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인정을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해왔고 나란 사람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딱 한순간에 딱 무너지게 되죠. 그게 사회적 죽음이. 그러니까 육체적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사회적 죽음도 겪게 되는 거죠. 그게 퇴직일 것 같습니다. 그런 퇴직에 당하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 파이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들한테 직원으로 시작해라. 그러나 직원으로는 살지 마라. 했던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게 결국에 월급과 경력만 좀 남고 예. 내가 투자한 그 예. 시간의 결과물의 소유권은 예. 회사가 다 가져간다라는 그렇죠. 굉장히 안타까운 좀 현실인 예, 맞습니다. 거죠. 자, 근데 어쨌든 많은 한국 분들은 예. 특히 쉬지도 않고 일을 굉장히 열심히 예, 하잖아요. 예. 근데 왜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살기가 힘들까요? 제 주변에 보면 뭐 다들 열심히 안 하는 네.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일의 목적이,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고 있는 목적이 네.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 목적이 사실은 돈과 어쩌면 경력이거든요, 명확하게. 그렇죠. 돈과 경력인데 대부분은 일을 잘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직장 생활을 해요. 그렇게 또 회사가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하지 않고 요거에 받아들여져서 살아가지 못하면 직장 생활을 견디지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일만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데 네. 이 일만 잘하는 것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지분이 없는 것들이에요. 회사를 성장시키는 역할들을 하지 네. 나의 성장을 도모하지는 못해요. 나의 성장을 도모하는 일들은 사실은 돈을 버는 일들 아니면 이 사회에서 사업 아이템을 찾아내는 일들 네.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것들은 회사에서 가르쳐 주지는 않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퇴직 순간에 내가 사회적 죽음을 당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럼 일 잘하는 것 외에 뭔가 돈 버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된다는 의미일까요? 돈을 버는 방법, 네. 그 또한 어떻게 보면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네. 방법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는 그걸 용납하지 않죠. 그렇게 용납해서는 견뎌내지 못할 수 있는 공간이 조직이 죽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25년 생활이 힘들다고 느껴졌던 게 내 주도권이 없이 네. 회사의 주도권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일만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성취해내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나의 지분이 높은 일들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네. 딱 나오는 순간에는
내가 얻지 못했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 회사랑 그 개인이 네. 임직원이 서로 맡겨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사는 어떻게 보면 월급이라는 비용을 주고. 그걸 제공하는 거고 예, 그 직원분은 자기 시간을 예, 제공하는 거고. 예, 근데 나중에 가면 회사가 이제 잘 됐을 경우에는 이제 예. 그 직원을 좀 허탈한 경우가 예, 예. 될 수 있다. 그렇죠. 월급을 받으면서 네. 생활하신 이제 직장인 생활은 혹시 아까 25년 동안 하셨다고 예, 하셨죠? 자, 25년 하시고서 알게 된 그러면 직장 생활의 좀 진실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예. 보면 이게 많은 직장인들이 보시면서 예. 약간 현타가 오는 예. 망가 말씀을 하실 것 같기도 한데 좀 어떤 걸까요? 아, 이런 얘기하면은 네. 저희 직장 동료들이 네. 제발 채널에 나가서 이런 얘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롯데마트입니다. 제가 예전에 롯데에서 인턴십을 한 적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건 좀 아픈 얘기인데 네네. 어떤 얘기냐면 직장 생활의 가장 큰 혜택이 세 가지예요. 월급, 명함, 그렇죠. 인맥. 다 중요하죠. 예,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네. 이것들에 연연하는 삶을 네. 직장 생활하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 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요. 네. 월급은 월급. 평생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월급을 받고 있는 순간에는 평생 받을 것 같아요. 약간 마약처럼 네. 못 벗어나잖아요. 안정성. 네, 안정적이죠. 안정적이니까 다음 달에도 나올 것 같고 그 다음 달에도 나올 것 같으니까 이 월급을 달콤함에 빠져가지고 족쇄죠. 이 족쇄에 매달려서 나중에 스스로 소득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소득의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의 어떤 착각이죠. 그 그 첫 번째 부분이 월급. 월급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 부분이 이게 좀 안타까운 건데 명함이 명함. 네, 명함이 우리 사회적 지위를 대변해 주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명함 가지고 다닐 때는 흔히 말하는 네, 롯데마트 상무. 이 명함 하나 딱 들고 가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고개 숙이잖아요. 아이고. 그리고 뭐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늘 대접하죠. 상석에 앉게 되고 맞아.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착각에 빠져서 이게 마치 내 사회적 신분인 것처럼 지위인 것처럼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착각이에요. 네. 퇴직하는 순간에 명함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사라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사회적 죽음을 경험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명함이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이 가져다주는 그 사회적 지위에 대한 그 달콤함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존재감을 만들지 못하게 되면 네. 나중에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존재감으로 네.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해야죠. 그 명함을 가지고 있을 때. 네. 그때 준비하기 쉬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명함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의 존재감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나의 신분 좀 만들어내는 일들 직장인들이 해야 되는데 그걸 사실 못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이건 진짜 서글픈 얘기인데 인맥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1000명 가까운 인맥이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직장에 관련된 인맥으로 1000명 가까이가 만들어졌는데 네. 그 1000명 가까이 만들어지던 인맥 중에 지금 따지고 보니까 한 95%가 제가 퇴직한 지 한 1년 됐잖아요. 그 1년 만에 한 95%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처음에 직장에 다닐 때는 뭐 그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나가게 되면 제가 다 지원해드리고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인적 네트워크가 왜 훌륭하게 만들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딱 나가고 나니까 그게 95%가 다 사라졌어요. 요즘 이제 새롭게 인맥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우리 김 작가님 같은 분들하고 이렇게 새로운 인맥을 만들어가고 있고 기존에 했던 인맥들은 다 사라진 거죠. 그래서 직장인들이 생활하면서 인맥을 다 형성했다. 네. 이거 생각하는 건 착각이죠. 저자의 말씀 너무 공감 가는 게 예를 들면 네. 롯데마트든 뭐 삼성전자든 우리가 네. 그 로고가 있고 이제 자기 네. 연락처랑 그 명함 네. 있잖아요 이름이. 근데 그 명함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것들이 쉬워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네. 있기 때문에 내가 월급 받고 네. 그다음에 인맥도 늘어나고 네. 누군가한테 딱 보여줬을 네. 때 삼성전자, 네. 뭐 롯데마트 네. 이렇게 이런 건 네. 있는데 네. 저는 늘 직장인 후배한테 가끔 하는 말은 야, 이 명함에서 그 로고를 잘라서 그러니까 그 명함에서 로고가 빠졌을 때 네 예. 인생에 뭐가 있느냐. 예. 그게 진짜 너다. 예, 그게 없어. 그게 많은 분들이 없을 확률이 높죠. 네, 그러니까 제가 작년도 9월 30일 날 퇴직해가지고 바나나 박스 3박스에 달랑 짐을 들고 집에 딱 왔는데 제가 없는 거예요. 네. 월급도 없어졌지. 명함도 없어졌지. 네. 그다음에 연락이 줄 거라던 인맥들도 다 사라져 버렸지. 그러니까 나란 존재가 없는 거예요. 아까 작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후배는 지금 다니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후배가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나같이 퇴직을 당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그걸 느끼겠죠. 사회적 죽음을 해서 월급, 인맥, 명함이 다 사라지는 걸 이제 겪게 되죠.
그러면 그 세 가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퇴직 이후에 남는 거는 예. 이제 소득의 파이프라인과 예. 나만의 존재감, 내가 이끌어줄 좀 예. 친구와 후배들 예. 이런 것들은 좀 잘 직장생활 하면서 예. 잘 만들어 가야 되겠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책에 보면 예. 50억 자산가 아버지가 자녀에게 전하는 이제 부의 노하우가 예. 몇 가지 좀 있더라고요. 예. 자, 뭐 제가 저자님의 아들뻘은 아니지만 좀 나이가 많은 아들이긴 한데 한번 좀 알려주세요.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네.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고 네. 또 들어가고 나가는 사이에 어떻게 쌓이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불리는가 이런 네 단계의 그 어떤 단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단계들을 사람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돈을 버는 소득은 소득 단계잖아요. 네. 소득은 돈만 벌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돈을 벌었다고 그러면 많이 버는 게 좋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 돈을 벌어온 걸 갖다가 돈을 쓰게 되는 지출이 있는데 이 네. 지출에 대해서는 적게 쓰면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 그렇게 해서 돈을 남겨진 것들을 갖다가 저축을 하는데 그러니까 돈을 쌓아가는 저축은 꾸준하게 하게 되면 그게 쌓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쌓여진 종잣돈을 가지고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네. 투자할 때는 안전하게 투자하는 게 좋겠죠. 네. 왜냐하면 저는 투자의 가장 핵심은 안전인 것 같아요. 네네. 안전하게 투자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소득, 돈을 쓰는 지출, 그다음에 돈을 갖다가 모으는 저축, 그다음에 돈을 불리는 투자 이 네 가지를 갖다가 네. 명확하게 했을 경우에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자가 된 55일 부자가 된 거는 네. 이 과정을 갖다가 네. 충실하게 이행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이게 뭐 예. 전부일 수도 예. 있는 거죠. 간단한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한다면 네. 제 월급이 받았잖아요. 소득은 네. 제 월급을 가지고 제가 쓸 때 써야 되는데 가게에서 써야 되는데 와이프는 굉장히 알뜰하게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알뜰하게 썼어요. 그래서 돈을 모였잖아요. 네. 이 모인 거 갖다가 처음에 저축을 했어요. 네. 저축해가지고 종잣돈을 갖다 한 10년 동안에 한 2억 정도를 모았고 그 2억 가지고 투자한데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부동산에 집에 투자해서 네. 그 투자했던 부분이 불어서 자기가 불어서 지금 50억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아무것도 없고 그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경제의 시스템 내에 있는 그 네 단계 개인이 할 수 있는 이 네 단계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는 게 가장 부자가 되는 정왕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소득은 더 벌고 네. 소비는 더 줄이고 그리고 저축은 꾸준하게 하고 투자는 안전하게 좀 불리고 예, 예. 그렇게 하면 일자는 게 되게 중요한 예,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돈을 예. 자산을 좀 많이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또 저자님 우리 삶의 90%가 돈과 관련이 있다라는 예. 말씀하시던데 예. 너무 좀 자본주의 중심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합니다만 예. 이거 좀 어떤 의미인가요? 예. 이 얘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돈 표정을 이그러지던데. 그놈의 돈도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행복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행복하려고 그러면 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경제적 기반이 구축돼야 되잖아요. 이 경제적 기반의 바탕에는 뭐가 있나요? 돈이 있잖아요. 네.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이 삶의 90%를 차지한다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죠. 그렇죠. 역사적으로 봐도 원시시대 때 사실은 사냥하고 채집하고 했던 것들이 의식주잖아요. 네. 이 의식주가 지금 뭐라 말하면 돈이잖아요. 네. 그걸 갖다 확보하기 위한 고투가 경제적인 생존의 고투가 네. 있었고 네. 그건 뭐 농경시대도 마찬가지. 농경시대 밭을 일고 논을 일궈서 거기서 생산물이 나오는 건 그게 뭐예요? 먹고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경제잖아요. 우리 삶의 기본은 다 거기에 연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산업화 시대도 마찬가지고 산업화 시대마저도 기업에서 제품을 만들고 네. 그 제품을 갖다가 우리가 소비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에 다 경제적인 연결점이 있잖아요. 그 경제적 연결점의 수단이 뭐냐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90%가 돈에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금융 자본주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금융 자본주의 시대는 완전히 돈이 이제 그 중심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모든 상품을 갖다가 이동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들을 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가치 척도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자산을 증식하고 있다면 자산 증식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삶의 90% 연결이 안 돼 있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그건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도 너무 와닿는 게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이제 창업가분 인터뷰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창업을 실패하면서 네. 힘들었던 세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뭘 하다가 투자를 제대로 못 받아서 네. 사업이 잘 안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동업자 간의 그 돈 문제. 네. 그다음 또 세 번째는 이제 세 번째도 뭔가 돈과 관련된 뭔가 네. 사건들이 좀 있었던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듣다가 아, 사장 대표님은 항상 이 돈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네요라고 이제
질문을 예. 던졌죠. 공통점이 돈이었으니까. 예. 근데 그때 그분이 해주신 말씀이 너무 인사이트가 있었던 게 사실 밑단에 들어가면 예. 다 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죠. 라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자녀들을 좋은 학원에 보내려고 아니면 예. 유학을 보내려고 할 때 싸우는 근원적인 예. 문제도 결국에는 이 돈이 모자란데 이걸 더 좋은 데 보내고 싶고 이러면서 예. 분쟁들이 발생을 그렇죠. 하고 우리가 뭐 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도 예. 이제 비용 관련해서 예. 문제가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돈으로 저는 예. 90% 이상이 맞는 예. 것 같다는 생각을 솔직히 하거든요. 전부는 아니지만. 여기다 한마디를 더 붙여드린다고 그러면 우리 불행의 네. 근원을 이렇게 쭉 파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근원에 돈이 이게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경우를 저는 많이 느꼈어요. 저도 가난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알죠. 네. 또 가난하게 살아왔고 그 가난 때문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한 걸 갖다 직접적으로 가족이 어려움을 당한 걸 직접적으로 네. 경험하기도 했기 때문에 알죠. 그러니까 모든 불행에는 결국 바닥을 헤쳐놓고 보면 그 안에 돈이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전 자식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서 자꾸 이제 돈 하면서 얘기하는데 네. 우리 아들은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인상을 싹 쓰더라고요. 아버지 너무 속물이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네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너가 더러움 당하는 걸 갖다 보고 싫다. 그래서 네 주머니에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갖다 얘기해 주는 거다. 돈이 없으면 너가 더러워진다. 너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돈이 네. 너를 더럽게 만든다. 돈은 더럽게 폄하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네. 우리 모든 삶의 기반에 90%를 차지하고 있는 토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불려가고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저자님 말씀처럼 책에도 저 또 거의 비슷한 문장이 전 예. 제일 좋았던 게 예. 아버지가 경제의 본질을 이제 돈 할 때 아직도 너희 표정은 일그러진다. 내 표정처럼 그래 돈은 더럽다. 그러나 그 더러운 돈이 사람의 주머니에 없으면 그 사람이 더러워진다. 아버지는 네가 돈이 없어서 더러워지는 걸 보고 싶지 않다. 세 번째 문장. 네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사람이 예. 더러워진다는 예. 말이 예. 저는 이제 좀 나이가 이제 40이니까 예. 살아가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자식이, 네. 그러니까 아들이 이 돈 때문에 내가 겪었을 모습들을 또 겪게 된다.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마음 때문에 저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겪었을 돈으로 해서 당했던 고통, 가난의 모습들, 네. 이런 부분들. 뭐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김치국물이라도 얘기했고 만원 버스에서 김치국물이 흘러가지고 그 버스 안에서 김치국물이 흘러가지고 그 진짜 부끄러움 서 있었던 그런 모습. 그다음에 지장 상사한테 욕 얻어먹고 있는 욕값에 맞아요. 그 돈이고 퇴직하고 난 다음에 너희 엄마의 그 불안한 웃음이 불안한 눈물이 가난의 모습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돈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면 이제 돈을 모아야 될 텐데 예. 어쨌든 투자보다 돈을 모으는 게 예. 좀 더 먼저이긴 하니까요. 예. 돈은 좀 어떻게 모아야 할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소득을 먼저 생각할 거예요. 네. 돈을 모아야 된다고 그러면 소득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소득은 종속변수잖아요. 네. 연결돼 있잖아요. 많은 지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종속변수라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많아요. 그러면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냐? 네. 지출이잖아요. 그렇죠. 지출 관리는 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적 용어로 말하면 독립변수예요. 이 독립변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기 때문에 그 영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통제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사실은 돈을 모을 수가 있지 소득을 늘리겠다. 그건 쉽지 않죠, 사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축을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 이 모든 거의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요. 사실 지출 관리예요. 돈을 모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네. 저는 지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어찌 얘기하면은 꼰대 같은 얘기잖아요. 네. 돈을 아껴 쓰세요. 뭐 이런 얘기는 꼰대 같은 얘기인데 그 꼰대 같은 얘기 속에 사실은 돈을 모을 수 있는 비법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모은 돈을 가지고 이제 네. 좀 불려야 될 텐데 네. 좀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투자하는데 아까도 안전인데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첫째 부분은 종잣돈과 둘째 부분은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왜 그 종잣돈과 시간을 얘기하냐면 특히 종잣돈 부분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실 돈을 벌잖아요. 기본적인 종잣돈이 없이 돈을 벌린다는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할 때는 기본적으로 종잣돈을 마련하는 부분을 첫째 하시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그 MZ 세대나 젊은 분들이 뭐 영끌이니 비투니 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영끌이니 비투에 대해서는 좀 제가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뭐냐면 사실은 안전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전성을 하려고 그러면 힘들지만 지출을 줄여가지고 종잣돈을 마련해서 이 종잣돈에 의해서 해야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종잣돈이 마련하면 사실 투자처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고 난 다음에 시간을 견디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견딜 수만 있다 그러면 종잣돈이 가지고 있는 투자처에서는 언젠가는 대부분의 소득을 갖다가 만들어내주고 그런 역할들을 그 자본의 파이프라인은 만들어준 역할들을 다 해왔던 것 같아요. 네. 저를 예를 든다 그러면 저는 이제 네. 부동산에 투자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부동산에 투자했던 건 지금까지 짧게 보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등폭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길게 놨을 때는 네. 다 우상향했어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제가 집을 처음에 샀는데 2007년도부터 2021년까지 이 14년이라는 기간 14년. 동안, 예, 기간 동안에 제가 투자했던 데들은 안전하게 다 성숙을 해서 네. 진짜 자본이 꽃이 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꽃이 펴서 제가 50억이라는 자산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하는 방법은 종잣돈을 마련하는 부분과 네. 시간을 견뎌라 이 두 가지 말로 얘기 드리고 싶어요. 종잣돈과 시간. 예.